안녕하십니까. 이트렌드 강흥보 대표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팔로우를 하면서 늘 이분이 나중에 무슨 사업을 하실까, 정말 AI 시대가 올까 이러면서 늘 지켜봤던 대표님이 계십니다.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네. 채널에 한번 이제 혼자 출연하셔가지고 방송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부탁을 했죠. 저희 작가님한테 내가 진행하는 방송에 한번 모시고 싶다. 해가지고 영광입니다. 또 이렇게 네, 투자업계 이 네. 귀한 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개인기가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멘토로서 산지 한 15년 됐는데 그래도 뭐 좀 인정을 받고 네. 살았던지라 이렇게 대표님을 모시게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형님으로 모시고 싶은데 한번 네. 기회를 나중에 주시면. 친구하시면 되죠. 그렇죠. 워낙 동안이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또 네. 최근에 미국에 출장도 다녀오셨잖아요. 예. 중국 네. 출장 한 4일 갔다가 미국 네. 출장 3주 정도 다녀왔어요. 중국 가서 뒤통수 맞고 오고 네. 미국 가서 앞통수 맞고 왔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는데 네. 그거는 뭐 나중에 식사하면서 얘기를 그렇죠.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트렌드 채널은 저번에 한번 출연하시면서 맞아요. 어느 정도 아시고 지금 구독자가 한 70여만 정도 있는데 아마 대표님을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 방송 활동이랑 강연 활동 많이 하고 계시죠? 뭐 많이 한다기보다는 네. 낮엔 일하고 저녁 때 이렇게 기회 되면 저녁 때. 근데 사실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AI가 사실 휘청휘청하고 좀 저는 AI 공부를 예전부터 오래 했는데 이거 대한민국의 이제 정치인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또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뭐 전체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이번 네. 정부가 뭐 꼭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도 않았어도 아마 AI는 중요한 테마였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아마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하고 중요한 요직에 네. 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맞습니다. 자리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굉장히 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100조 투자라든지 네. 또 국가대표 AI 기업이라든지 이 기타 등등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이 민관을 다 합쳐서 정부가 한 30조 40조 민간이 한 90조 이래요. 네. 120조 130조인데 구글 한 회사가 70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뭐 투자를 늘리고 투자에 집중한다 그래서 전체가 저희가 경쟁할 수 있는 자본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전략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려했었던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거를 어떤 미국의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도 한 나라의 어떤 뭐 R&D 투자 예산과 어떤 한 기업의 그 예산이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 예산이 준비된 게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시작해 주는 게 저는 고맙지 않나 이런 생각. 그럼요. 네네. 그럼요. 지금 정부가 하는 것들 그리고 정책적인 것들 이제 뭐 비판도 많이 하고 관점이 다르긴 한데 네. 일단 응원하고 힘을 합쳐야 돼요. 네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들에서 성과가 나도록 네. 해야 되는 거죠. 요번에 그래도 AI 수석 이사님이나 그분이나 수석님이나 그리고 또 과기부 장관님이나 이쪽에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럼요. 네. 저도 잘 아는 분이고 네네. 자주 뵀던 분들이. 네. 두 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네. 일단 최근 1, 2년간의 변화는 그 이전 20년 전과 비교해도 좀 압도적으로 성장하는데 저는 사실 GPT나 AI 하면 GPT가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 속도가 한 달 간격에 막 2배, 3배가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이건 J커브도 아니고 무슨 뭐 각도가 90도보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하는데 우리 이제 개인 일반적인 분들이 어떻게 쫓아가야 되고 요런 일단은 초보 AI를 좀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좀 약간 모두반은 식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일단 속도가 네. 1년에 인공지능 두뇌의 크기가 100배씩 커지고 있거든요. 1년에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요. 네.
그 2년이면 만 배인데요. 네. 복리잖아요. 그렇죠. 3년이면은 복리 수준이 100배 복리니까. 와. 그러니까 3년이면 100만 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터미네이터가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그런 걸 이제 AGI라고 그래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로 해서 사람보다 똑똑하거나 네. 사람만큼이나 똑똑한 네. 인공지능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속도로 봤을 때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2030년 이전에 네. 그 터미네이터처럼 터미네이터. 인간보다 뛰어난 네. 인간이 나온다. 사실은 정확히 보면 터미네이터가 아니라 거기 보면 스카이넷이라고 스카이넷이라고. 네, 예, 알죠. 예, 예. 인공지능이에요. 네. 근데 그런 분도 있고 네. 또 어떤 분은 향후 100년간도 쉽지 않다라는 네. 분이 계세요. 네, 네. 그러니까 한 5년만 참아보면 알겠죠, 이제. 모두가 맞는지를. 그러니까 그게 네. 그래서 AI를 연구하고 하는 회사들의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또 가져야 된다. 그렇죠. 윤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킬 스위치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멈추고 네.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기술적 장치가 필요해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큰 윤리 관련된 인공지능 사업의 책임자이기도 하거든요. 네. 정부 쪽에. 네, 네, 네. 그래서 그쪽에서도 도대체 윤리가 뭐고 사회성이 뭐고 네. 얘가 인간하고 같이 인공지능이 어울려서 살려면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돼야 되는지를 또 연구도 하고 있어요. 네, 네. 시간은 걸리겠지만 맞는 방향이라고 봐지고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질문하셨던 그럼 이제 네.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데 뭐부터 해보면 좋겠냐? 맞아요. 예, 네. 예, 예. 주변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거 대신에 챗GPT가 됐던 네. 퍼플렉시티가 됐던 네. 저희 회사의 구버가 됐던 네. 일단은 시도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구버를 검색을 해서 거기서 내가 궁금한 거, 내가 나이가 60대 후반인데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자연어로. 그렇죠. 네이버에선 그렇게 하면 검색하고 검색한 걸 다 일일이 읽어봐야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어르신들 그 일일이 다 읽어보려면 돋보기 끼고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구버, 저희 회사 구버 네네. 같은 데는 말로 하던 글로 쓰셔서 정답을 정리해서 주니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최근에 AI는 챗GPT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생성형 AI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맞습니다. 네. 이걸 일단 경험을 해보시면 돼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80살 넘으셨는데 네. 쓰시거든요. 오. 그리고 요즘은 네이버 거의 안 쓰신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일일이 찾아서 읽어야 되는 수고가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것을 경험해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현업에 계신 분들은 네. 각각의 업무 관련된 거에서부터 소소하게 자율화시키기 위한 태스크들을 정의하고 네. 그것들을 도입하는 시도를 해보시면 네. 그러면 적어도 뭐 1년 안에 대부분이 AI 전문가라는 표현보다는 AI로 업무하는 또는 삶을 살아가는 생산성의 거의 2배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또 대표님도 사실 AI 어떻게 보면 1세대 전문가 중에 한 분이잖아요. 또 다른 AI 전문가 1세대 분 중에 한빛 그룹이죠. 네. 네네. 그 박태웅 이사님. 네네네. 박 의장님도 제가 엄청 멋있게 잘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보는 분인데 네.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AI는 이미 당첨된 긁지 않은 복권이다. 그러니까 이게 긁어야 된다는 거죠. 긁어서 자기가 그 복권 이미 당첨됐는데 긁지도 않고 하라고 했을 때 정말 엄청나게 그게 확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아니 물론 대표님도 저한테 인사이트 주신 것도 있지만 그분의 인사이트 얻어서 제가 열심히 팠는데 정말 저는 강흥보 대표가 한 10명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우리가 산업혁명 때 전기와 모터를 갖고 네. 공장 자동화를 했었던 힘은 얼마 전에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었던 건데 예전에는 그 바로 직전 모터나 전기가 나오기 전에는 증기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가운데서 큰 증기기관 엔진이 있고 그 주변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서는 네. 기계들을 돌려야 되는 거죠. 네네. 물레도 돌리고 네. 방적기도 돌리고. 근데 전기랑 모터가 나오니까 조그만 모터를 공장 전체에 골고루 배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생산성에 관련된 거를 전체 배급하고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노동 생산성을 올릴 수가 있었던 거죠. 기계적 자동화를 통해서. 네. 근데 인공지능은 뭐냐? 인공지능은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 노동을 자동화하는 거예요. 지적
능력을 자동화한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는 생성 AI나 AI 쪽에서 보면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에이전틱 AI 쪽으로 가면 맞습니다. 지적 능력을 자율화하는 거예요. 네. 그럼 예를 들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을 5명으로 복제할 수 있는 거죠. 네. AI가. 맞아요. 그건 이제 지적 능력을 자동화하는 거고요. 네. 근데 지적 능력을 자율화하는 것은 이 5개 복제한 게 스스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의사결정해서 스스로 가장 최적화된 결과들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흉내내는 것뿐만 아니라. 네, 네. 그게 최근 들어서 AI가 발전되는 현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계속해서 100배, 1000배, 만배, 수만 배가 되면 그 스카이넷 같은 일이 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아마 대표님이 한국에 계시니까 한국은 통제가 될 거라 믿습니다. 네, 네, 네. 네. 일단은 이들의 이제 핵심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은 사실 20년 전부터 AI만 거의 팠다고 해도 과언이 맞아요. 아닌데 그때 여러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제가 최초 뵀을 때부터 궁금했던 내용이거든요. 왜 AI를 파시기 시작했는지. 그러니까 AI라는 게 뭐 숙명적으로 네. 그 제가 다음 달인가 어디서 강연을 하는데 네. 그 강연 제목이 당신의 운을 엔지니어링 하라 뭐 이런 거예요. 운을 엔지니어링하라. 예. 네. 왜냐하면 제 주변에 뭐 회장님이나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나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네, 분들을 보면 그분이 대통령이 됐던 그분이 대기업 회장님이 됐던 정말 돈 많은 자산가가 됐던 네. 또는 연구를 통해서 위대한 연구를 하신 학자가 되셨던지 간에 네. 그분이 그 위치까지 가는 게 당연히 그분의 노력들이 있었겠지만 네. 그 출발점은 대부분 우연치 않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대표님도 비슷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예를 들면 우연이나 또는 행운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거의 정의의 정반대인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의사결정하고 내가 노력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거는 행운이 아닌 것들, 운이 아닌 것들이고 네. 내 노력이나 내가 의사결정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운인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예를 들면은 그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가 뭐냐 그러면 어느 나라에 태어났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선택할 수 절대적이에요. 없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또 어떤 부모를 만나냐. 그렇죠. 어떤 부모를 만나냐, 또 남자냐 여자이냐. 네, 맞습니다. 사업도 똑같아요. 사업의 아이템을 뭐로 잡냐 하는 게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나 그 사람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돈에 대한 자본력이나 이걸 뛰어넘어요. 어떤 아이템을 내가 선택하느냐. 그렇죠. 근데 그 아이템 선택하는 게 다 대부분이 참 운인 경우가 많아요. 누구 친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걸 시작을 했다든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성공을 실패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운이나 기회가 찾았을 때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AI를 시작을 하게 됐던 걸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AI의 모태가 될 만한 것들을 우연스럽게 어떤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AI를 이 정도까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저도 참여를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정말 운인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운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사업화시키게 됐었던 가장 큰 계기는 제 아내를 만나서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네. 어디인가에 계신 그 아내분께서 그렇죠. 네. 아내를 만나지 않았으면 네. 저는 사업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와. 그냥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도 편하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궁금한데. 아니 왜냐면 여자친구가 생겼으니까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겠고 놀러도 가야 되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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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이야기군요. 네, 그래서 네, 네. 어쨌든 그 25년이 아니라 제가 처음 AI 시작한 건 30년이 넘었으니까 와. 그 30년이란 그 과정을 뭔가 기획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하고 뭔가 성견지명을 갖고 했다기보다는 네. 시작하는 점에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와 열정을 불어넣어줬었던 거였고 네. 그 과정에서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아마도 운과 좋은 분들과 또 그 과정에서 이겨냈었던 성취와 성과들이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면 그런 것들에 대한 산업적인 사업적 동기를 떠나서 지금 AI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네.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과거에 있었던 소프트웨어나 AI에 관련돼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서브스크립션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는 비즈니스 모델밖에 없었어요. 네. 서브스크립션은 예를 들면 챗GPT 20불 주고 네. 매달 구독해서 맞습니다. 사용하거나 예. 70불 내거나 200불 내고 매달 쓰는 것 네. 같은 형태죠. 그래서 그 모델과 그 다음에 그 AI 기능들을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을 API라고 해요. 네. 그 API를 돈 받고 사용하는 걸 통해서 작년도에 오픈 AI가 2조 매출을 올렸죠. 그러니까요. 3년 만에. 네, 네. 그러니까 매출이 거의 제로에서 3년 만에 2조인 회사가 됐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 쓰는 돈이 7조 원이 9조 그러니까요. 원이에요. 계속해서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작년에 그래서 7조 원 적자가 났죠. 네. 그러니까 9조 원을 돈을 쓴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AI 시장에서 작동되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게 충분한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조금 다른 쪽이에요. 네. 코인하고 연결된 비즈니스 모델. 네.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는 모델로도 발전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광고 모델인 거죠. 광고 모델 있죠. 예. 예, 현재도 있는데요. 지금은 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예, 어떻게 아직은 보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은 네. 대표님께서 저희 회사 구버에다가 네. 야, 나 요즘 휴대폰 바꿔야 되는데 뭘로 바꾸면 좋겠어? 맞아요. 그러면 질문하죠. 인공지능이 이제 묻죠. 네. 아, 혹시 뭐 게임 네. 많이 하세요? 네. 아니면은 뭐 네. 동영상 많이 보세요? 뭐 네. 등등 물어요. 음. 그래서 답변을 주시면 아, 대표님한테는 이 휴대폰 모델이 메모리 사이즈 얼마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라고 추천을 몇 개 주죠.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추천이 진짜 학습된 추천이 아니라 PPL이 섞여 있는 거죠. 맞아요. 그게 지금 이제 대부분이 도입하려고 하는 모델이고요. 그래도 네. 그 사용자가 질문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얘가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추천을 하겠죠. 아, 물론이죠. 밑도 끝도 없이는 아니죠. 밑도 끝이 이제 과거처럼 그냥 광고 띵 떠가지고선 나하고 관련한 게 맞아요. 뜨지는 않는 네, 거예요. 네, 네. 그 질문에 관련돼 있는 광고들이 뜨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고 나면은 그 휴대폰 얼마인데 그러면 220만 원이에요. 네. 요즘 비싸잖아요 휴대폰이요. 맞아요. 예. 그럼 대표님이 너무 휴대폰 비싼데 그러면 음. 갑자기 AI가 대표님한테 묻는 거예요. 네. 혹시 삼성카드 가지고 계세요? 라고 네, 물어요. 네, 네. 그러면 나 삼성카드 있지 그랬더니 음. 그러면 인공지능이 딱 오늘까지 할인이 되는 삼성카드 할인되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라고 해서 연결시켜주는 네. 브로커리지 피를 받는 거죠. 이제 AI가. 네, 네. 이렇게 이제 광고와 소개를 해주는 비즈니스가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 과거에 있었던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거를 AI가 하기 시작을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못했었던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요. 네, 네. 거기에다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 커머스 모델이 돼요. 네. 당연히 연결되겠죠. 그렇죠. 이게 연결이 돼서 커머스를 연결하고 그 중간에 수수료를 하는 거죠. 지금 퍼플렉스리가 네. 그 커머스 모델을 네. 진행을 하는데 커머스도 하지만 뭐까지 연동되냐면 페이먼트까지 연동을 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AI가 단지 질문을 하면 답변하는 챗GPT가 아니라 어디에 깊숙이 들어가냐면은 브로커 역할을 하거나 에이전트 역할을 해요.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은 여행 에이전시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럼 비행기표도 예약을 해주고 그렇죠. 호텔도 예약해주고 모두 해주고 음. 모두 해주는 이 모든 것들에 AI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네. 그 중간 수수료를 AI가 먹게 되는 거죠. 네. 이 시장이 발전하게 되면 얘가 가장 큰 임팩트를 주는 게 어디냐? 바로 금융과 투자 시장이 돼요. 네. 보험도 전부 다 그 중간에 에이전트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또 PE를 포함을 한 금융 굵직한 투자 기관들도 몽땅 다 에이전트거든요. 네. 이 시장이 에이전트에서 완전히 파괴되거나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맞습니다. 일단 대표님이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여기서 약간 불안하다 이걸 떠나서 대표님이 30년 동안 파신 이 AI가 네. 글로벌리하게 과연 그들과 경쟁해서 변별력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만 살아남으셔야 되냐 이런 나름의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사를 시켜서 노력도 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자면 솔트룩스와 솔트룩스 자회사로 다이캐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사실 이 두 회사를 합치면은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0억 올해 네.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어요. 네. 네. 저희가 상장했었던 5년 전만 해도 솔트룩스 매출액이 네. 한 뭐 150억, 180억 했던 네, 네. 기준으로 본다면은 네. 한 5년 동안에 한 3-4배 이상을 네. 성장을 한 거죠. 맞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10배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아직은 그 과정이라고 보여지긴 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버라고 하는 서비스를 네. 미국에다가 설립을 해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거는 네. 그 미국이라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네. 그 둘을 분리시켜서 대단히 큰 모험적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 구버가 네. 제가 이 트렌드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게 베타 버전 때였고 네. 실제로 상용 서비스 시작한 지가 2달 반이 됐는데 근데 트래픽이 엄청 몇 배라고 말하기도 좀. 깜짝 놀라실 거요. 네. 지금 사용자가 100만 명입니다. 와. 2달 반 만에 그러면은 일단 네. 실시간 접속량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다 보시잖아요. 다 보는 거죠. 네.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되고 있고요. 네. 그 실제로 거의 매일같이 쓰시는 AUM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네. 100만 명 중에서 거의 20만 명 가까이가 네. 되고 있어요. 와. 그리고 얘가 만들어낸 굉장히 심층적인 보고서가 70만 개가 넘어갔어요. 네. 인간이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하는 것처럼 시장 조사를 하고 상품 분석을 하고 투자 분석을 해서 조언을 해주고 한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한 하루 종일 이틀 내내 해야 되는 걸 얘가 3분 만에 네. 끝내버리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그렇게 증가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원에 가까운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경영학적으로 본다면은 한계 생산 비용이 0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얘기는 AI가 시장을 파괴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게 구글에서도 검색이 될 뿐만 아니라 퍼플렉시티나 챗GPT에서 질문을 하면은 얘가 구버가 만든 리포트나 답변을 가져다가 레퍼런스를 해서 답변을 또 생성해요. 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구버라는 서비스가 사용자 100만이 되고 리포트도 100만 개 이상, 지금 70만 개인데 74만 개인가 그런데 네.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확산이 되니까 이게 시장에 임팩트를 주는 거죠. 음.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글로벌리 경쟁에서 도전하는 게 정말 성공할 수 있겠냐? 네. 누구도 모르죠. 저희도 엄청난 긴장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그 주커버그가 AI의 고급 인력들을 이 리크루팅하면서 엄청난 배팅을 했잖아요. 1,000억씩 네. 주고 연봉이 1,000억, 네. 뭐 500억, 300억, 100억 해가지고 오픈 API의 고급 인력과 또 애플의 고급 인력들을 쭉쭉 했다고 하는데 또 그게 지금 잘했다 못했다 뭐 말이 많습니다. 네. 그게 복잡한 게 이제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서 그 핵심 인재라고 얘기했던 10명이 있거든요. 네. 10명 중에서 지난주에 3명이 다시 원래 회사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앞통수를 맞았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아 진짜 미국에 가서 매일과 같이 고민하고 매일과 같이 좌절하고 마음속으로 울고 왔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에 갔더니 AI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비즈니스가. 아 지금. 네, 거기에다가 그 비즈니스를 하고 스타트업이 만들어지고 회사가 막 경쟁하는 것이 거의 미친 국가 같이 경쟁을 해요. 와. 중국도 엄청난 속도로 중국도 올라요. 엄청나고요. 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실리콘밸리라고 얘기하는 게 네. 샌프란시스코부터 해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산호세까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전체가 그냥 AI 관련된 경쟁으로 불구덩이 같아요. 거기는 광고판은 모두 다 AI 광고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가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거기에다 거기 요즘 AI 때문에 해고가 어마어마하게 됐거든요. 그렇겠죠. 네, 특히 개발자들의 해고가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서 거의 개발자를 20%를 지금 잘라내고 있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면 더 잘라낼 거예요. 네. 특히 신입 사원도 안 뽑아요.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뽑을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20대는 하나도 안 뽑고 40대 능숙한 시니어 개발자들이 AI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개발을 시켜요. 네. 그러니까 2년 전부터 20대 개발자의 채용률은 그러니까 대졸 취업률이 50%예요. 와.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 분야가.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할 일도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해고당한 사람이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다 AI 회사 창업을 하는 거예요. 스타트업으로 계속. 스타트업으로. 네.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네. 그 스타트업들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실제로 그 변화해 가는 것들이 많은 분들은 그래요. 저한테 질문이 그 인공지능 거품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제가 묻죠. 예, 거품이에요. 네. 근데 거품이 있어야 혁신이 일어나요.
그렇죠. NFT 초기에 업비트에서 NFT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엄청나게 NFT 쏟아졌거든. 지금 좀 잠잠해졌지만. 네. 그러고 나서 NFT가 진짜 베개들만 살아남아 있는 거죠. 진짜 베개만 살아남아요. 네, 그 똑같습니다. 과정이 있는 거죠 지금. 닷컴 버블도 똑같아요. 닷컴 네. 버블 때문에 90%, 99%가 망했죠. 맞습니다. 근데 그 1%가 아마존이 되고 구글이 되고 네이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똑같아요. 모바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스마트폰 만든다고 다 들러붙고 했던 회사들 그렇죠. 노키아 네, 망하고 네. 모토로라 망하고 네. 다 망했어요. 맞습니다. LG도 사실 소니도 그렇고요. 소니도 네. 다 망했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살아남은 삼성이 대박을 쳤던 거죠. 휴대폰 갖고. 맞습니다. 네. 뭐 애플은 자기네가 만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네. AI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AI가 거품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품이 생겨야지 투자가 만들어지고 거품이 생기면서 거기서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창업을 한 천재 같은 아이들이 그 중에 90%는 망하겠죠. 99%는. 근데 맞습니다. 그 1%가 네. 그 거품 안에서 거품의 영양분을 먹고 거기서 성장하는 위대한 기업이 또 나오게 되겠죠. 와, 그러니까요. 네, 네. 그게 제가 미국 가서 앞통수를 맡고 저희 구버가 거기에서 스크래치부터 해가지고 막 커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요번에 제가 미국 가서는 그 솔트룩스의 자회사인 구버의 미국 팀의 팀빌딩을 하고 있어요. 정말 훌륭한 분들을 저희 이그제큐티브 멤버와 팀 멤버로 모시고 네.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현지 외국인 비율이 좀 더 높은가요? 높아진 거죠. 이제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말 솔트룩스는 아까 이제 질문하신 건데 한국에서 B2B, B2G로 1등 기업이 된다면 네. 구버는 글로벌에서 1등이라는 표현보다는 생존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 몇몇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기업에 이제 씨앗을 심고 있는 거죠. 와.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눈물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지금부터 100년 전 이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 모두가 봄이 되면 전부 다 보릿고개였거든요. 아, 큰 그렇죠. 공기. 네, 네. 봄만 되면 다 배고팠어요. 근데 그래도 농부들은 씨감자, 씨앗들을 네. 애들과 가족을 먹이지 못하는 거예요. 농사를 네. 져야 되니까. 맞습니다. 애들은 네. 굶어 죽어도. 네. 씨는 보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심어서 씨앗을 틔우는 역할이 경영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네. 지금 저희 미국에 가서 하고 있는 구버의 전략 그리고 단 2개월 반 만에 100만 명까지 오게 됐었던 것도 그것도 엄청 고통스럽게 최선을 다하면서 밑바닥부터 그 기어 올라오고 있는 거죠. 지금 두 달에 100만이니까 AI 발전 속도처럼 이제 1000만, 1억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목표가 올해 연말까지가 400만이고요. 네.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전략적으로 드리긴 어려운데 맞습니다. 이번 달 예. 말에 네. 굉장히 놀라운 소식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가서 올해 연말까지 한 400만 간다면 저희 목표는 2027년까지 1억 명의 매일과 같이 저희 솔트룩스와 구버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확보하는 거예요. 와. 그게 목표입니다. 근데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 씨앗이 예를 들면 네. 지금 한류 요즘에 애니메이션 넷플릭스에서 네, 캐덴. 예. 그 거기를 보면서 저는 감사함이 있었는데 갑자기 박진영한테 감사함이 느꼈었어요. JYP가 미국의 원더걸스 데리고 맞아요, 불모지에서 맞아요. 그 밑바닥에서 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세월이 20년 지나면서 된 BTS도 거잖아요. 마찬가지고요. BTS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대표님도 JYP 같은 역할, 한국에서 미국에 그래 도전하는 AI 기업이 많지가 않잖아요. 많잖아요. 예, 실리콘밸리에서 유학생들이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은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대표님이 그렇게 큰 비전을 갖고 그렇게 네. 하신다는 자체가 저도 뭐 약간 숟가락 얹으면 저도 이제 15년 동안 투자업을 하면서 그럼요. 정말 많은 저 같은 유튜버들 또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10년 내내 제가 전문가로서 매출 1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이제 살아남은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 며칠 전에 보니까 네. 그 손녀가 할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어떤 그 드라마에서 네, 네. 나오는 짤인가 봐요. 짤 예. 진짜로 강한 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강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지금 우리 이 트렌드 대표님, 네, 네. 그룹사도 모두 네. 다 살아남고 솔트룩스도 살아남았지만 네, 네. 그 살아남았다는 건 그 유전자에 있는 DNA에 있는 생존과 그리고 결핍이 승부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아, 대표님도 결핍이 있으실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요번에 제가 10년 동안 쫓아다녔다니까요. 대표님. 요번에 미국 가서 네. 경험을 한 게 제가 하도 힘들어하고
또 제가 매일과 같이 고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니까 저희 아들이 와갖고 제 어깨를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아빠의 어깨를 치면서 네. 지금 때로는 위대한 사람들한테도 험블링 타임이 필요하다고. 네. 정말 고통을 겪으면서 제가 미국에 가면은 한국에선 그래도 알아보시는 분이 많으시지만 네. 특히 저희 업계에서는 미국 가면 제가 노바디거든요. 네. 진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노바디인 사람이 거기서 맨 땅에서 저희 새로운 직원들과 거기 훌륭한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갖고 다시 바득바득 기어서 올라가는 네. 실제로 제 기준으로 보면은 2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장해야지 되는 것들을 글로벌 시장에서 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방송하기 전에 일주일, 2주일 전에 저도 이제 상장사 대표님이나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있다가 저 다음 주에 솔트룩스 대표님이랑 방송회 했을 때 다른 상장사 대표님 모셨을 때는 어디 기업 검색해보고 하는데 솔트룩스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너무 고맙죠. 네. 아까도 이제 초입에 말씀하셨던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솔트룩스 이름을 알아주시니까 솔트룩스의 이름값을 이제 정말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트룩스가 솔트 소금이고 룩스가 빛이거든요. 짭짤하게 벌어서 빛나게 살아야겠다라는 짭짤하게 벌어서 빛나게 살아야겠다는 거니까. 빛나게 살아서 또 이제 많이 이제 베푸시겠죠. 그렇죠. 빛을 낸다는 의미는 사회 빛이 돼야 된다는 빛과 소금.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 초입에 말씀하셨던 약간 운칠기삼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운구이에요. 네. 근데 그게 운을 찾는 사람들은 루틴이 있어야지 운이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건 뭐 준비된 사람이 운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운이 찾아왔는데 아까 들었잖아요. 긁어야죠. 복권을 긁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운에 대해서 어떤 저도 유튜브를 봤는데 비를 맞고 싶으면 집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비가 올 때까지 계속 나가다 보면 비를 맞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비가 운이라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이나 저나 또 나름 열심히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들은 그 루틴을 갖고 하다 보니 운이 찾아왔고 사실 아마존도 서점이었잖아요. 그럼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근데 대표님은 사실 이제 여기서 경영 철학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데 솔트룩스의 경영 철학이 녹아 있는 거는 제가 느낌이 왔습니다. 개인적인 경영 철학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보통 경영 철학을 기업에서 얘기한다면은 핵심 가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영 철학이에요. 그 코어 밸류라고 하죠. 저희 회사의 첫 번째 코어 밸류 핵심 가치는 올곧게 일한다. 이건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서 이게 맞는 길이라 그러면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맞는 길이면 10년이 걸려도 그 파운데이션을 쌓아가면서 멈추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가겠다는 게 첫 번째 저희 회사 핵심 가치. 올곧게 간다. 이게 본질이 만약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분석한 게 이 본질이 맞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본질이 맞으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혁신을 통해서 공헌한다예요. 혁신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사회적 가치는 우리 직원들과 고객들과 주주들 그리고 이 사회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공헌한다는 이게 저희 회사 두 번째 핵심 가치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벌 거냐?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사회적 공헌을 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저희 회사 직원 내부에 있는 건데 우리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들의 성장과 행복을 지원하고 응원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세 번째 핵심 가치예요. 이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저희 회사의 성장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철학이자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대표님이 사실 소프트 협회인가요? 소프트웨어 협회에서도 어떤 역할도 하고 계시고 부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한국의 이 IT 기업들도 있고 AI 요번에 AI 그 오픈 AI랑 그 카카오랑 뭔가 해서 요번에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국의 AI가 유명한 게 이름이 딥시크. 그러니까 딥시크의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한국 기업들이 막 계속 쓰면은 그게 다 크롤링이 돼서 이 데이터가 중국에 넘어간다. 또 오픈 API를 너무 많이 사용해도 또 그것도 넘어간다. 그런 거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 우려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도 약간 좀 네. 관심을 갖고 그거를 있는 것 같고. 이제 네. 소버린 AI라는 표현을 써요. 네. 소버린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국가를 위한 또는 국적의 네. 자국의 네. 그래서 자국의 힘을 가지고 있는 AI를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축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 가서도 이 군사력에 있어서는 그래도 방귀 좀 뀌거든요. 그렇죠. 그게 냉정하게 보면 북한이 있어서 그래요. 맞아요. 북한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R&D를 하지 국방에 않죠. 투자 안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가장 좋은 예를 들자면 포를 가지고 있고 제일 좋은 예를 들면 탱크를 가지고 있고 맞아요. 제일 좋은 로켓을 가지고 있고 그렇거든요. 네, 네. 탄도미사일을.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 부분에 있어서요. 네, AI도 그럴 거예요, 미래에. 네. 만약에 우리가 자국의 AI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국방하고 똑같이 우리가 그걸 다 사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예. 대표님은 그 질문에 이어서 지금이라도 약간 더딘 느낌은 사실 전문가시니까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냥 투자 전문가로 살다 보니까 AI를 분석해서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에서도 AI를 많이 뭐 R&D를 하지만 뭔가 아쉽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정부나 이제 민간이 합쳐서 최선을 다하면 글로벌리하게 쫓아갈 수 있나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전체를 쫓아가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왜냐하면 자본이나 인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모든 것들을 다 떠받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적 의사결정이죠. 전략이란 표현은 뭐냐면 사전적 정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목표 또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과 집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자원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게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네. 질문을 사실 이 질문 드린 이유가 요거를 여쭤보려고 한 건데 대표님은 엔비디아의 매출을 상당히 많이 올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저희 회사도 GPU 많이 샀습니다. GPU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한 몇백억 네. 아닌가요? 400억 그 정도는 아니어도 아니고 100억은 썼어요. 100억 정도. 네. 근데 사실 대기업 중에서도 그 정도 쓰는 데가 있었나요? 있긴 있죠. 뭐 LG도 그 정도 LG도 썼고. 근데 사실 네이버 뭐이 정도 대표님은 썼죠. 이제 회사가 막 성장하고 있는 측면에서 그렇게 배팅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고민도 있죠. 네. 고민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솔트룩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재무적으로 건강한 회사예요. 맞습니다. 예, 예. 저희 회사하고 저희 자회사는 저희가 또 산 거니까 현금 주고 샀거든요. 네네. 그렇게 따져 보면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현재 한 400억, 500억 네네. 자산,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고 네. 부동산 자산도 있고 네. 그리고 저희는 부채가 하나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진짜로 예. 흔히 말하는 부채라는 건 고정 부채나 뭐 중장기적 부채인데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채권 채무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주고받는 예를 들면 매출과 관련된 채권 채무만 있지 실제로는 저희는 부채가 없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채 없이 그렇게 하는 자본력이 있으니까 저희가 베팅할 수 있는 힘도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돈을 빌려서 뭘 하더라 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대기업을 제외하고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AI 관련 회사 중에서는 그 정도 AI 칩을 이렇게 사들인 데는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네. 물론 다른 회사들을 제가 속속히 알 수는 없지만 네. 근데 제가 알아봤는데요. 별로 없더라고요. 어저께도 제가 네. 10몇 억을 네. 결제를 했거든요. 네, 네. GPU 머신 사는 거. 네, 네, 네. 손 떨려요. 근데 최근에 그 엔비디아의 AI 칩보다 더 월등히 또 뭐 한국의 어떤 스타트업에 그 오픈 API인가 어디에서 그 1조를 줄 테니까 팔아라 했었던 회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이제 NPU라고 부르는 NPU. 회사들이요. 네, NPU는 GPU는 그래픽 프로세스라 그래서 그 범용으로 해서 옛날에 그래픽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네, 네. NPU는 뉴럴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해서요. 네.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만 하는. 만들어진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얘가 에너지 효율성이 되게 좋아요. 네.
국내에서 보면은 가장 굵직한 회사가 2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스타트업이 한 3-4개 정도 더 있어요. 네. 그래서 한 5개 정도가 할 만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회사고요. 네. 또 한 회사가 요즘 새 칩이 나와서 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오. 그 회사는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네. 이 회사도 지금 새 칩이 나와가지고선 거의 그 엔비디아 가장 히트친 칩이 H100이라는 네네 칩이에요. 알죠. 예. 그 H100 수준의 성능이 나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하죠. 또 가성비 있게 또 가격은 그렇죠. 다운돼 있고. 가격은 다운되고 아. 전기비는 절반만 먹고.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차트를 월봉을 보면 엔비디아 여기서 더 올라가기 힘든데 이런 느낌이 좀 사실 드는데 그런 경쟁하는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리하게 이렇게 막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엔비디아 칩은 크게 학습용과 추론용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GPU가 됐던 NPU를 수십 개 정도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를 동시에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거는 엔비디아밖에 못 만들어요. 여전히. 여전히. 독점이에요. 아. 그건 이제 쿠다 아키텍처 위에 그들이 GPU라는 것을 가상화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네네. 이거는 다른 데가 거의 아무도 못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비슷하게 해내고 있는 데가 구글 정도인데 음. 구글도 TPU라는 걸 만드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러면 나머지 시장은 뭐냐? 다 추론용이에요. 한 번 학습 끝난 거를 서비스용으로 마구잡이로 돌리는 거죠. 네네. 이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는 LLM 시장 끝나고 에이전트 시장으로 옮겨가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예. 그 LLM 시장이 학습 시장이고 에이전트 시장이 추론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LLM 시장이 어느 정도 끝나고 추론 시장이 이전이 되니까 이제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돌리는 시장보다는 이미 학습된 모델에다가 에이전트를 구성을 해서 추론을 하도록 하는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 추론용에는 AMD라든지 네. 또는 국내에 있는 NPU 기업들이 힘을 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그리고 거죠. 인터넷이 연결 안 돼 있어도 AI 기능이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온 디바이스 AI라고 부릅니다. 아, 네. 그래서 그거는 사이즈를 작게 해서 인터넷 연결돼 있는 클라우드에 안 들어가 있고 손 위에 올라가는 거죠. 휴대폰 위에 올라가 있고 네. 안경 속에 들어가 있고. 와, 그러니까 그런데도 질문에 대해서 진짜 인터넷 연결돼 있는 AI 못지않는 답변을 준다. 는 거는 아직은 아직까지는 과장돼 있고요. 아니고, 네네. 그게 보통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것들로 쓸만한 것들이 빌리언이라는 말을 쓰는데 30빌리언, 30빌리언 이상의 인공지능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 정도가 되면은 개인 컴퓨터나 이런 데서 못 돌려요. 근데 예를 들면 8빌리언 이상, 네. 빌리언이 얼마죠? 네. 빌리언이 우리말로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네네. 그 8빌리언이나 8빌리언이나 7빌리언 이하 되는 것들은 휴대폰에서 돌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이 그런 거지. 네. 한 5년만 지나 보세요. 그럼 진짜 안경에서 도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이어폰에서 돌고. 지금 대표님이 러프하게 5년이라 했지 2년 안에도 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속도가? 그건 잘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5년이라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또 바이브 코딩 저도 거기 요즘 심취해서 열심히 막 이것저것 네, 해보고 네. 있는데 이 바이브 코딩에서 1인 기업이 100억짜리 회사를 만들 수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한국에는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외국에는 그런 사례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미국에 네. 지금은 모르겠고요. 네. 4개월 전에 네. 1인 기업으로 바이브 코딩을 중심으로 한 1인 기업이 만들어져서 1조 기업인 회사가 3개가 나왔어요. 와. 그것도 단 2년 만에. 네. 그러니까 혼자 창업을 해서 그 로고가 하트 모양 된 로고. 여러 회사들이 네,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 진짜 전 세계에서 바이브 코딩까지는 아직은 못 갔는데 네. 코드 어시스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이 중에서 커서라는 회사가 있어요. 커서 알죠. 커서 네. AI. 예. 커서 AI라는 회사가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한 넉 달 전만 해도 직원 수가 20명이었거든요. 진짜요? 네, 회사 가치가 1조 원 와, 커서 AI가 바이브 코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네. 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브 코딩은 조금 더 미래 비전이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바이브 코딩까지는 못 나와 있는 상태예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서 AI가 제공하는 커서 AI가 사가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까였죠. 어. 네. 2조 원 불렀나 그런데 까였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회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딱 2명이서 혼자서 창업해서 거의 코파운더가 2명, 3명이었던 회사예요. 그 회사가 단 2년 만에 1조 원, 2조 원으로 성장을 한 거죠. 바이브 코딩 사이트들이 이제
그 대기업에서도 이제 아마존에서도 자기 AWS랑 연결하는 그것도 만들어줬고 또 구글에서 제미나이에서도 지금 바이브 코딩 사이트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네, 구조를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1인 기업에 아까 방금 말씀 주신 1조. 근데 그러면 진짜로 열심히 똑똑한 사람이 바이브 코딩 사이트를 활용해서 AI를 활용해서 100억짜리 회사를 한 명이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지금 1조도 만든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건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거니까 그거 외에 마케팅도 AI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세일즈도 AI 하고요. 네. HR이라고 해서 사람 관리도 AI 하고 그렇죠. 완전히 이런 것들은 뭐냐면 네이티브 AI, 그러니까 완전히 그 AI로 태어난 AI로 시작된 회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중에서 굉장히 심볼릭한 게 저는 뭐라고 보냐면 로펌이에요. 네. 3개월 전에 영국에 변호사 한 명 없는 로펌이 만들어졌어요. AI 로펌이 승인을 받았어요. 가능성 있죠. 예. 가능성이 아니라 네. 영국 정부한테 승인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대표이사 한 명만 변호사예요. 오. 그리고 2명이 창업을 했는데 그 회사 안에는 변호사가 없어요. 네. 로펌이에요. 근데 이제 AI가 약간 거짓말이랑 그런 게 있잖아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네, 하는 네. 그 우리말로 환각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 네. 환각 현상이 저희 회사도 하는 것처럼 추론 기술하고 네. RAG라고 하는 그 검색 기반한 기술이 들어가면서 네. 그 할루시네이션 지수가 지금 0.3%, 0.4%까지 줄었어요. 오. 3년 전만 해도 그게 8%이 정도 됐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8%란 말은 뭐냐면 문장 100개 중에서 8개가 거짓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지금 문장 1000개 중에서 한 3, 4개가 거짓말하는 정도. 근데 바이브 코딩에서 계속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 개발이 안 됐는데 개발이 완벽하게 됐다라고 또 거짓말하는 것들이 이게 있잖아요. 나오는 거죠. 그런데 네, 네.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네. 거예요. 그 직원을 채용하면은 직원이 거짓말을 잘할까요? AI가 거짓말을 잘할까요? 죄송하지만 직원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인간도 거짓말을 해요. 네. 왜냐하면 사회학적으로 보거나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네. 거짓말이 있어야지 사회가 융합이 잘 돼요. 그 화이트 거짓말.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네, 네, 네. 당신이 최고야,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예뻐라고 네, 얘기할 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진심이잖아요. 네, 진심이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직원들한테도 네. 속으로는 이 새끼 언제 내보내지라고 생각하는 하지만- 대표님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앞에도 네. 고래가 칭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잘할 수 있어, 힘내보자 우리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거짓말이 무조건 나쁜 거냐? 네, 그리고 저만 하더라도 제 나이가 되면은 네, 깜빡깜빡한다는 표현보다는 실제로 착각을 해요. 제가 정말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게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신이 인간을 만들었던 인간이 진화했던 것이 간에 인간 사회에서 개별 인간이 그렇게 그게 화이트든 블랙이든지 간에 거짓말을 하거나 착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성이 존재가 해요. 근데 대표님도 네. 샤워 딱 하시고 머리를 내가 감았나 안 감았나 이런 그 있을 수 있죠. 나 그래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네, 있는 네, 것처럼요. 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네, 지금 현재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특히 테슬라 정도 되는 테슬라는 자기네가 주장을 하는 게 자율주행 레벨이 3.5라고 주장을 해요. 네, 4까지는 아직 못 왔고. 네, 근데 자율주행 3.5 레벨이 네,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해요, 지금. 그렇죠. 실제로 테슬라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10,000시간 운전하는 동안에 시간으로 따져요. 거리로 안 따지고요. 10,000시간 운전하는 동안에 경미한 사고든 또는 중대한 사고가 일어나는 걸 통계로 다 잡아요. 그렇겠죠. 네. 그를 미국 통계청이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국토부가 잡거든요. 네, 그럼 보면 테슬라 자율주행을 했을 때 10,000시간 하고요. 인간이 10,000시간 운행을 했을 때 보면은 테슬라가 현재도 6배 정도 안전해요. 근데 우리는 불안해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15배 정도 20배 안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네, 네, 그러면 인간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맞아요. 예, 네. 그게 레벨 4나 4.5 정도 되면 그렇게 되겠죠. 네,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대표님? 저는 뭐 중국 상해에 갔다 와서 깜짝 놀래가지고요. 뭐 한국은 좀 더딘 것 같지만 중국은 이미 네. 한 내년이면 거의 완전 도시의 지정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네. 외국까지 못 나가요. 예를 들면 네. 지금 샌프란시스코나 LA에서는 자율주행 택시가 다니는데 네, 네, 자율주행 택시의 개수가 네. 우버 택시 개수랑 비슷할 정도예요. 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시장을 박살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버 시장을. 또 테슬라도 이제 나오죠. 하잖아요. 네, 오스틴에서 이제 시작을 네, 이미 네. 했어요. 네. 그런데 테슬라는 그 우버 택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택시 기사한테 파는 게 아니라 대표님한테 팔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은 그렇죠. 네. 그 대표님이 사신 그 테슬라 차를 갖고 출근을 하고 영업해줘나 걔가. 일하고 있으면은 걔는 택시 운전을 하고 돈 맞아요. 벌어주는 거죠. 네, 네. 그게 테슬라의 모델이거든요. 네. 그 시장을 완전히 파괴를 하는 거예요. 우리 택시 조합이 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5배, 10배 안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거짓말하는 hallucination이나 환각 현상이 현재 어디까지 내려왔냐? 네. 인간 전문가보다도 거짓말을 덜 해요. 아, 그럼 뭐 계속. 그러면 네.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네.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전문가라면 애널리스트 분들 해요. 많이 해요. 근데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저는 둘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네. 했어요. 네. 알면서도 정책적으로 거짓말 하시기도 해요. 네. 그리고 당연하죠. 모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자기 전문성을 전문성이 갖고 있으니까. 전망을 해야 되니까 얘기를 네. 해요. 네. 전망을 하는 거 모르면서도 한다. 그래서 제가 나름의 네. 인기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누구나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차트,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전문가거든요. 네. 차트를 보고 그걸 설명을 해요. 그러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상식선에서 저거는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티가 너무 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는 그 신호등 시황을 해요. 그러니까 빨간불, 파란불, 중간불 그렇게 해야지 길게 가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상향하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중간불 없이 하다 보니 틀릴 때는 욕도 먹고 맞을 때는 칭찬 받고 하는데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까지 열심히 자, 살아봤습니다. 아픈 곳을 말씀드리면 네. 정말 대한민국 전문가 대부분이라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상당수가 낙천적으로 봤던 2차 전지가 네.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프죠. 네, 다들 네. 차트로 봐도 그렇고 네, 네. 그 다음에 모든 시장 동향만 봐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 거짓말한 거냐? 아니죠. 아니에요. 네.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망과 전문 지식이라는 것보다도 시장의 변동성이 훨씬 컸기 때문인 거잖아요. 저는 네. 25만 원, 30만 원대 여기서 3분의 1 토막 날 거다. 그래서 10만 원대부터 접근했는데 5만 원을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나름 25만 원, 30만 원 안 산 나를 칭찬하지만 10만 원 이하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피눈물 흘리는 모습 보니까 제가 못 살겠네요. 그래서 물론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열심히 지금 이겨내고 있지만 네. 아무튼 그것도 사실이죠. 맞는 네.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공지능이 거짓말하는 게 문제라 그러는데 그 거짓말하는 게 어느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은 자율주행 택시처럼 인간 전문가조차도 알고 모르고 하는 거짓말 수준보다 낮아진 거예요. 근데 네. 그 기점이 언제냐?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라는 게 그 기점 네. 딱 넘어갔어요. GPT 이 5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네. 5의 레벨이 딱 그래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구버라는 거에 루시아 엔진이 들어가서 추론 엔진이 결합이 됐을 때 딱 그 정도 수준이 돼요. 네. 거짓말을 안 하냐? 하죠. 하죠. 할 수밖에 그런데 없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게 그러면 인간은 거짓말 하냐? 하죠. 네. 그리고 인간 중에서 대통령은 거짓말 하냐? 하죠. 하죠. 해야죠. 예, 네. 해야 되나요? 그러면 하면 안 최고의 되지만. 차트를 읽는 분도 하냐? 할 수 있죠. 왜냐? 차트를 보고만 하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얘기는 하지만 그 차트가 움직이는 그 미래에 대한 모든 변동 요성이 예측이 될 수 못해요.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 대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얘기하죠. 그렇죠. 요렇게 돼서 때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한 20분 지났나 하는데 50분 지났어요. 됐대요. 50분.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마무리해야 되고 배도 고프고. 네. 이제 대표님이 이제 미국의 구버 그렇게 또 자회사들이 여러 자회사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대표님의 이제 진정한 꿈은 뭔가요? 진정한 꿈이요. 네. 일단 사업적 꿈과 제 개인의 꿈으로 나눠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둘 다요? 둘 다 말씀해 주세요. 사업적 꿈은 꿈도 멀지 않았어요. 제 원래 목표가 2027년까지 1억 명의 사용자로 매일의 삶 속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네. 그건 B2B로 볼 수도 있고 B2C로 볼 수도 있죠. 네. 솔트룩스가 했었던 가장 큰 국민들을 위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혹시 국민비서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국비라고요? 네. 그거 저희 회사가 한 거거든요. 어, 그거가 사용자가 1,000만 명이래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구버가 100만 명이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안에 2천만 3천만 갈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미래. 네. 그렇게 해서 1억 명의 매일의 삶을 저희가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가는 게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사업적인 목표입니다. 사업적인 목표고. 그러면은 네. 자연스럽게 저희 회사 가치도 1조가 되겠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자회사도 3천억대. 통합해서 네. 네. 그렇게 되는 게 지금 향후 2년 반 음. 동안에 제가 해내야지 되는 그는 목표입니다. 또 저는 일단 이 증시 전문가잖아요. 예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 3개월에 머니투데이 가서 제가 시황을 얘기했었던 게 있는데 한 몇 개월 안에 중국으로 인해서 큰 대공황 같은 큰 폭의 하락이 보입니다라고 하니까 저한테 이제 진행자가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냥 월봉 차트에서 그게 보였을 뿐이에요. 중국으로 인해. 근데 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뷰를 봤었던 사람으로서 2030년도까지는 한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의 중국 증시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거든요. 그런 거랑 맞물리면 대표님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응원을 마음 먹고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이번에 중국 갔을 때 그 깊이 있는 내면을 좀 저는 나름 봤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 제 아내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야, 말씀하셨죠? 화웨이 주식 사고 싶다. 와 사면 되죠. 화웨이가 근데 비상장 아닌가요? 그런가요? 저는 그냥 중국 CSI 300 ETF 사셔도 되고요. ETF 살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네. 것은 네. 개인적인 목표는요. 네.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경제적 전에 자유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내무부 장관님한테 허락 맡으면 이제 아니죠. 그건 자유함은 아니고요. 아닌데요? 그러니까 네. 돈의 양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 그렇죠. 타임. 돈, 시간, 사람의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어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지 않아요. 너무 좋죠. 그리고 네. 내 시간을 내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면서 네.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여행하고 싶을 때 그 네.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게 진정한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돈이 많지 않아도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개인적인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 꿈은 그 저희 가족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제가 조금만 네. 저만의 식당을 하나 요리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해보려고요. 오, 네. 그거- 제 개인적인 그 꿈은 아니고요. 소박한 그 실행 계획입니다. 오. 그래서 우리 대표님 같은 분 네. 모시고 제가 밥 해드리고 둘이서 얘기도 나누고 투자도 하고 너무 좋네요. 네. 약간 아지트식으로 해가지고. 네. 제가 네. 대표님도 네. 그런 공간이 있으시지만 제가 작년까지는 토니스 테이블이라는 걸 했어요. 그건 뭔가요? 그래서 한국에는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의 네. 제 영어 이름이 토니거든요. 네네. 토니스 테이블에 초청 받은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고요. 이야. 토니스 테이블에 저희가 초청하면 제가 음식을 해드립니다. 와. 코스 요리로 앞에서 같이 먹으면. 일단 대표님 저 3년 정도만 지켜봐 주시죠. 제가 그 초대 인원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마지막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트렌드에서 혼자 할 때랑 또 제가 이렇게 진행할 때랑 또 느낌은 어떠셨는지요? 네. 아유 대표님하고 지금 가까워진 것 같고 많이 네. 배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네. 뭐 여러 이제 그 진행자분들과 많이 방송을 하셨을 텐데 약간 이게 2부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 좀 짧게 그러면 앞으로 솔트룩스의 주가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좀 긍정적으로 솔트룩스를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지켜봐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제가 지금 네. 제일 안타까운 게 네. 제가 현금 있으면 저희 회사 주식 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확실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시장 전체가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트룩스는 근본적인 R&D 투자를 통해서 단순히 한 LLM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나가고 있고 그 서비스가 글로벌리 단기간에 100만 명 사용자를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지만 조만간에 그게 이제 400만 500만이 될 수밖에 없는 큰 저희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통해서 솔트룩스는 지속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조심하십시오. 당연하죠. 특히 AI를 포함을 한 기술 시장은 네. 저희 같은 회사도 하루에 뭐 5%씩 올라가고 5%씩 빠지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도 10%씩 움직입니다. 당연하죠. 테슬라도
15%씩 움직여요. 저는 이런 시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투자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 정액 적립식으로 좋은 회사를 발굴해서 내가 한 달에 저축 여력이 50만 원씩인데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은행 금리보다 수익 나면 전 만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네. 그 정도는 아마 그 지금 대표님의 뉘앙스를 봤을 때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에 한 또 좋은 소식 있을 때 한번 또 모시고 싶을 때 감사합니다. 또 응해주시면 감사할 것 네. 같습니다.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님과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치캠프 신간 2030 혁신테크 주도주 시리즈 투자 전략서 기술산업 템베거 투자법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에서 살아남기 힘든 시대 산업분석 전문가 손정우 본부장이 제시하는 기술산업에서의 구조적인 투자 전략 리치캠프에서 확인하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홍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인영 전문가, 최강천 본부장, 염정이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